아니 됐어. 조금. 오케이.
안녕하십니까, 붕어반장입니다. 그 나무 대패질을 했는데요. 이 지금 기둥으로 세웠던, 지금 하나 세웠었죠. 기둥으로 세웠던 나무가 작년 11월 달에 사다 놓은 거였으니까,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다 안 말랐습니다. 한옥 목재 같은 경우에도 그 목재로 쓰려면은 그 초벌 다듬어 놓고서나 뭐 몇 년씩 이렇게 묵힌다고 하잖아요.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. 나무를 이제 목재수에서 켜가지고 바로 쓰게 되면은 이 습이 많아가지고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쭉쭉 갈라지거든요. 그래서 그늘에서 오랫동안 말려서 쓰는 것이 이제 정석입니다. 제가 지금 이 기둥을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이게 혼자는 못 합니다. 그래서 저 부양 가족들 딸내미하고 우리 마나님이 올려면 아직도 한 30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거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 세울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화스널을 고정을 해 놓고요. 세울 자리가 이게 지금 210mm 정도 나오거든요. 21cm. 21cm 굉장히 크죠. 21cm가 나오는데 바닥에다가 바로 하면은 나중에 이제 방통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 습이 올라오는 바닥면하고 직접 맞닿아서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저쪽은 바닥에다가 베이스판을 댔고 여기는 이제 벽돌을 댔는데요. 이 이후에는 단차가 있는 것은 이 기둥이 전부 다 다릅니다. 어떤 건 3m가 좀 넘는 게 있고 3m 20cm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125T 단열재가 바닥에 깔리고 또 방통을 치면은 거의 뭐 17, 8cm 정도 올라오잖아요. 그래서 이 지금 화스는 기른 거 100에 50짜리를 100에 50짜리를 썼는데 이것도 이제 묻혀버리게 됩니다. 이것도 여기까지도 다 묻혀버리고 방통을 치면 이 바닥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거든요. 이게 많은 거 지난번에 보셨듯이 이렇게 박으면은 저 위에 상단에 있는 보 100에 50T 100에 50각관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. 그럼 위에부터 고정을 하고 대략의 그 수직을 정확히 맞춰놨잖아요. 그래서 지금 목줄로 떼어놨는데 그래도 정확히 수직이 안 맞거든요. 그러니까 저 위에부터 센터를 잡아가지고 고정을 한 다음에 이 센터죠. 이 센터를 잡아가지고 고정을 한 다음에 바닥에 이것이 만약에 수평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요것은 이런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살짝 풀어가지고 조정하면서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. 뭐 이걸 어디서 역시 본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기둥 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 나무 기둥이 총 4개인데요. 지금은 가늠이 잘 안 되실 겁니다. 근데 이 기둥을 먼저 세워놓고서나 벽체를 마감을 하면은 그 느낌이 좀 올 건데요. 나머지 2개는 저쪽 거실 양쪽 사이드에 좀 웅장하게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. 그것도 이제 간단한 일인데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일은 간단합니다. 좀 번거롭더라도 이 면은 좀 깨끗이 다듬는 게 좋습니다. 이 상태로 마르고 대패질을 하고 전동 대패를 했었고 또 제가 이런 손으로 하는 이 대패 이것도 썼었는데 이 면이 전동 대패로면은 약간 단차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면을 잡아줬던 것이고요. 이 아날로그 방식이 좀 더 정밀하게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. 기둥을 굉장히 많이 댔는데 전부 다 대고 다시 한번 또 전체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경량 철골 쪽 아니고 이쯤 되면 어떤 분이 말씀드렸듯이 스틸하우스 아니냐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쯤 되면은 스틸하우스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해서 요즘은 제가 태그도 스틸하우스라고 됐는데요.
그 외벽체 기둥도 예전에 영상 보셔서 아시지만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. 이렇게 문마다 뭐 심지어 욕실문, 방문 할 것 없이 전부 다 문마다 기둥을 세운 이유는 이게 판넬만 할 경우에는 이게 미세하게 흔들립니다. 방문을 열고 닫거나 할 경우에. 요즘 단열이 잘 되고 기밀성이 좋기 때문에 문을 여닫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? 공기가 압착되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공진현상이라고 하던가요?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립식 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분도 이제 댓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, 울림이 있다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게 전부 다 기둥 중심으로 하고 판넬은 보조적으로 해야지, 판넬이 마치 이 구조체를 형성하는 내력벽 내지는 칸막이 형식이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100에 50짜리 이 각관 같은 경우에는 좀 3만원 정도 오거든요. 6m짜리가 ET 기준으로 해가지고. 그러면은 문틀 하나 세우는데 양쪽에 3만원이면은 반대를 끊어서 쓰니까요. 6m짜리를 3m 정도 되니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. 다 마찬가지고요. 그 위에도 문틀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에도 전부 다 지나가는 걸 엄청 많이 세웠잖아요. 이렇게 하고 바닥에서 위에까지 이제 판넬을 딱 붙여가지고서는 밀착을 시켜버리면 판넬이 구조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둥 위에 아래 이렇게 짜여진 기둥들이 구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. 탄탄하게 될 겁니다. 조립식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좀 뭔가 좀 부족하게 보고 좀 값싼 집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,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이런저런 집을 줘봤습니다만은 이 경량 철골 쪽 주택이 가성비뿐만 아니라 단열성, 내구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좋은 주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부양 가죽도 안 오네요. 이 찬바람부는 가을이나 겨울이 이러기가 훨씬 좋습니다. 여름에는 소나기에만 뿌리고 가도 습하고, 지금 바닥이 지금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? 입구 쪽이 비가 들이쳐가지고서나 이렇게 흘러온 것인데, 이게 쉽게 안 마릅니다. 다행히 저거 100원 해놓은 자리, 그런 데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고, 큰 비가 몇 번 왔었음에도 보고, 올여름에 뭐 큰 비가 엄청났잖아요. 방수 실험은 확실히 했습니다. 위에서는 뭐 작은 물방울 하나 비치는 것이 없었고요. 배관도 해놨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, 좀 요것만 지금 바닥에 현관 쪽에서 흘러든 물이 있는데, 현관 쪽을 나중에 이제 바깥쪽으로, 마당 쪽으로 경사를 잡아야 되는데, 그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지금 화선을 2개를 바꿔서나 벽돌을 이렇게 고여놨잖아요. 이 벽돌이 가로세로 해보니까는 20cm씩입니다. 그래서 저걸 올리면은 나무가 양쪽으로 한 사방으로 1cm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. 이 3m가 좀 넘는 이 기둥을 세울 겁니다. 화스너를 이렇게 박아놨었잖아요. 이 박아놓은 화스너가 어디에 걸리게 되냐면 지금 전데요. 여기다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 이 화스너를 이쪽에다가 조금 전에 보신 그 각관 측면에다 이렇게 박으면 고정이 됩니다. 고정이 한 다음에 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추면, 수직을 맞추면은 이제 기둥이 제대로 설게 되는 거죠. 하나, 둘.
하나, 둘. 안 맞아? 넘어갔어. 넘어갔어? 이렇게. 다시 들어. 이 전기 줄. 자, 세워. 한 가지 고. 뻥하는 그냥. 거기 가. 그냥 잡아 빨리. 이 방향이 진짜인가? 그대로 이리로 세우는 왔지?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돌려? 아니요. 여기서 그래야 돼? 아니야. 여보 손에 가면서 잠깐만 이쪽으로 밀었다가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. 아니 손을 거기 뒤에 야, 저 불빛 좀 시켜봐. 오케이. 됐어? 가만있어. 보다가. 잠깐만 갖고 있어. 안 됐어. 아니, 좀 반대로 가야 돼. 아니, 됐어. 오케이. 옆에 측면 봐봐. 됐어. 지금 이게 정확해. 측면. 하지만 가져가. 지금 뺏어줘요.